20, 30대들의 영원한 추억, 우리의 어린 시절을 꿈과 모험으로 가득하게 해주었던 바로 그 만화 디지몬. 비록 지금은 인기로는 포켓몬스터한테 밀리고 야심차게 내놓았던 디지몬 어드벤처 트라이는 대차게 말아먹었지만 변영호님의 버터플라이 한 소절이면 모두 다시 추억에 잠길 수밖에 없는 그 만화. 최근 이 디지몬이 디지몬 어드벤처 리부트라는 이름으로 다시 방영되고 있다고 하네요. 사실 디지몬의 팬으로서는 지난번 트라이 때처럼 추억팔이나 하는 3류 만화가 되진 않을까 걱정이 앞섰는데요. 이번에는 꽤 볼만하다고 합니다. 특히 디지몬들이 전투를 하다가 진화하는 장면이 그렇게 멋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갑자기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디지몬은 대체 어떻게 진화를 하는 걸까요? 원래 진화라는 말은 생물학 용어입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생명체들이 긴 시간 동안 생태계, 환경, 또 그 밖의 수많은 요인들에 인해 유전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현상을 진화라고 말하는데요. 진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 개체와 그 이후 세대 개체 간의 유전정보 변화입니다. 그렇다면 진화란 한 생명체가 일생 중 겪는 어떠한 현상이 아니라 어떤 종류의 생명체 군에서 발견되는 어떤 현상이라는 것인데요. 그래서인지 많은 생물학 전공자들은 디지몬의 진화를 진화로 인정하지 않거나 아예 진화로 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진화는 한 개체가 갑작스럽게 다른 형태로 변하거나 그리고 더 나은 상태로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디지몬은 진화가 아닌 변신을 하는 걸까요? 우리는 우선 이 디지몬이 어떠한 종류의 존재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디지몬은 디지몬스터, 그러니까 디지털 생명체를 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아닌 네트워크 시스템이라는 다른 차원에서 살아가는 가상의 생명체들인데요. 문제는 이 생명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모든 생명은 탄생과 죽음을 경험하고 생겨난 이래로 끊임없이 변화하다가 사라집니다. 하지만 디지몬들은 수명이 다하거나 전투 중 소멸하여도 알로 환생하여 다시 태어납니다. 이처럼 디지몬들의 디지털 데이터는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순환하는데요. 디지몬은 우리와 같은 생명체가 아닌 데이터의 영속성을 지닌 어떠한 논리적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디지털 생명체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디지몬은 쉽게 말해 기계입니다. 아니, 그러면 테일이 옆에 붙어다니는 아구몬이랑 제 전화기랑 같은 걸까요? 우리는 어떤 것들을 기계라고 부르나요? 기계의 사전적 정의는 인간이 조작을 가했을 때 일을 하는, 즉 동력을 일으키는 장치입니다. 우리가 기계를 상상할 때 흔히 로봇이나 자동장치 같은 거를 생각하곤 하죠. 그러면 컴퓨터 USB나 CD는 기계일까요? 컴퓨터 부품이라고 보기에는 컴퓨터와 독립적으로 자신의 형태와 역할을 갖추고 있죠. 얘네도 기계입니다. 여기서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은연중 물리적 일을 하는 장치를 기계라고 부른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기계를 동력을 일으키는 자동장치가 아니라 기술과 관련된 행위를 하는 장치, 다른 말로는 기술적 대상이라고 봅시다. 이 기술적 대상은 자기가 수행해야 할 것의 정보를 담고 있는 잘 짜여진 프로그램 도면과 일을 수행할 수 있는 물리적인 기계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기술적 대상이라는 측면에서는 아구몬과 전화기는 같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런데 이 기술적 대상들은 그들이 가진 기능과 역할과 그 역량의 정도에 따라서 차이가 발생하는데요. 그 차이의 핵심이 바로 진화입니다. 마치 아날로그 전화기와 스마트폰이 같은 전화기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실제로는 차원이 다른 것처럼요. 기계가 설치된 정해진 곳에서 전화를 주고받을 수 있는 단일 기능의 완벽한 전화기에서 여러 다양한 기능들이 정합적으로 연합하여 구성된 스마트폰으로 진화한 것이죠. 기술적 대상은 스스로의 기술적인 한계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부품, 다른 기술과 연합하여 새로운 자기 형태를 구성하는데요. 이는 디지몬도 마찬가지입니다. 디지몬 어드벤처에서 다른 친구들보다 유독 약하고 힘이 없는 파당몬은 어느 날 친구들이 데블몬에 의해 괴멸 위기에 처한 절망적인 순간에 극적으로 엔젤몬으로 진화했습니다. 마치 전화기의 진화 양상처럼 기술성의 한계 지점에서 새로운 자기 환경과 형태로 수렴하는 기술적 대상의 진화와 같습니다. 작중 주인공 디지몬들의 진화 장면을 돌아보면 그것은 항상 위기를 극복하는 극적인 장면이었는데요. 이것은 만화의 재미 요소를 부각시키는 연출일 수 있지만 그와 동시에 기술적 대상으로서의 디지몬들의 진화를 잘 묘사하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디지몬이 진화할 때 번쩍하고 순식간에 무슨 변신하듯이 진화하는 거, 기술 이해와 발명에 따른 새로운 자기 형태의 수렴으로 이해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디지몬의 진화에는 또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사실이 있습니다. 아구몬 얘는 맨날 진화할 때마다 테일이를 찾는데요. 이렇게 매번 주인공을 찾아 진화시켜달라는 것도 웃기지만 더 아이러니한 것은 얘네들은 전투가 끝나면 진화가 풀리고 다시 원래 상태로 되돌아간다는 겁니다. 이건 마치 제 핸드폰인 갤럭시 S6이 제가 통화를 하려 하고 할 때마다 갤럭시 S10으로 진화하고 끝나면 다시 6으로 돌아가는 것 같네요. 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얘네가 퇴화를 하는 이유, 그건 바로 돈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보십시오. 작고 귀여운 애들이 주인공 뒤를 따라다니면서 함께 모험을 떠난다? 지갑이 안 열릴 수 없지 않습니까?
귀여운 것은 항상 본인이 내죠. 이런 어른들의 사정을 뒤로 한 채 우리는 다시 아구몬과 테이리의 관계로 돌아갑시다. 이 물음의 열쇠는 바로 디지바이스에 있는데요. 기술적 대상은 그 개체의 발생과 진화까지 늘 인간을 필요로 합니다. 특히 이들의 진화는 인간이 기술 발명을 통해서 기술적 대상들의 관계를 새롭게 조정하는 것으로 발생하는데요. 이때 디지바이스는 기술적 대상인 디지몬과 인간 두 존재를 연결시켜주는 배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기계 스스로는 정보를 생산하고 소통시키는 자발적인 역량이 없기 때문에 기술적 대상은 인간과의 관계를 통해 정보의 소통과 기계들의 관계를 조직화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들의 관계는 주인과 노예의 관계가 아닌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동등한 위상으로서의 두 존재, 마치 지휘자와 오케스트라의 관계가 됩니다. 단순히 어린 시청자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라고 생각했던 인간과 디지몬 간의 유대감이 여느 청춘 소년 만화처럼 감성파리의 소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디지털 생명체이자 기술적 대상인 디지몬에게,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인간에게, 그리고 그들의 진화에 아주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기술적 대상으로서 그리고 인간과 협력하여 진화해 나가는 존재로서의 디지몬. じゃあ次に進化するときはウイルスになろうかな。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